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방송에 댓글을 잠깐 보니까 저보러 극우 유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댓글을 열었을 때는 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극자 유튜버라고 나왔어요. 그때는 극자 유튜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극우 유튜버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라는 거니까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극우든 극자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극우 유튜버가 됐는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정권이 있고 진보 정권이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보수 정권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사회의 어떤 기득권, 그죠? 이 사회의 기득권층 있죠. 뭐 상위 1%, 5%, 뭐 또는 또 학대면 10% 그들의 그들의 어떤 이익을 변호하는 게 보수 정권이다. 뭐 저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보수 정권을 제가 지지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뭐랄까요, 골고루 분배가 돼서 잘 성장해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그죠? 그래서 강한 나라, 선진국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지, 그게 아닌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정책을 우리가 다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5년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인들끼리 어떤 극단적인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권력 투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진영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진영만 챙기고, 뭐 요즘 얘기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즘 얘기가 되는 게 뭐 청구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청구서 내놓으면 청구서 받아줘야 되고, 그게 자기 진영을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밸런스가 깨진다. 그죠? 균형감 있는 정책이 깨진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극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극우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중도, 그죠? 중도인데, 중도 뭐 우파 또는 좌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역균형 발전이 깨지면서, 그죠?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모든 게 집중이 됐잖아요. 교육,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직장, 뭐 모든 게 집중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저께도 뭐 우리나라 자살률이야 세계 1위니까 젊은 20대가 대교 밑으로 가서 차를 세워놓고 몸을 던지고,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아니 그리고 뭐 가만히 보면요, 글쎄 저도 한번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과연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자살률이 나타나겠죠. 근데 왜 젊은이들이 왜 서울 수도권에 살면서 자살을 하겠어요? 그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응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뭐랄까요, 어떤 그 주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죠? 물질적인 문제가 만족이 안 되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만족보다는 충족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좌절을 하고 그냥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 서울 수도권의 집중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갖는 행복의 기준, 조금 말이 횡설수설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 요즘에 문제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요, 분양가가 오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시말은 지방 신축 전년 대비 44%의 공급에 그치고 있다.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왜? 분양가를 올리니까 분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들이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분양을 못 한다. 자, 볼까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 일반 분양 물량이 뭐 100가구 정도 빠지는 19,900가구.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자, 이는 2024년 상반기 44,000가구의 반토막. 그죠? 반토막. 2021년 상반기 66.45%. 자,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방 아파트는 이제 한 번 정도는 가격이 좋은 아파트 기준으로 A급, B급 아파트, C, D급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A급, B급 아파트 기준으로 한 번은 가격이 조금 반등할 여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공급이 좀 안 됐고,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신축급 아파트, 준신축급의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지방은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자, 문제는 그런 수요는 아직도 충분하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해도 지방의 인구가 감소가 지금 현재 급격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여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지방 아파트는 한 번 정도는 어느 시기에 한번, 이 공급의 부족. 그죠? 공급의 부족으로 오를 수 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B급 지역, A급 말고 B급 지역에서도 예전에 마피 같은 것들이 또는 미분양 같은 것들이 팔리고 분양권에 피가 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분양가가 비싸면 별 의미가 없어. 분양가가 비싸고 입지가 떨어지면 그건 먹을 게 없는 거고,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거고. 자,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아실의 입주 물량이거든요. 충청남도의 입주 물량. 적색이 앞으로의 물량이거든요. 자, 이 청색은 과거의 물량이고, 자, 앞으로의 물량이 충청남도도 26년도, 25년도는 충분하고, 26년, 27년, 28년, 29년 계속 줄어들죠. 공급이 모자라는 거죠. 자, 서울을 볼까요? 서울은 압도적으로 물량이 모자라. 서울은 압도적으로 모자라.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느 시기 되면 급격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그죠?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공급이 안 돼, 서울은. 자, 수도권, 그죠? 경기도도 모자라. 그죠? 모자라. 요 점선이 평균선이거든요. 이 기준선이거든요. 자, 기준선에 훨씬 못 미쳐. 자, 25년도는 비슷하게 공급이 되고, 26년도도 모자르고, 27년도, 28년도, 29년도 다 모자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최근에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택지도 샀던 거 다 포기하고,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수요는 많고, 여러분들 이 수요라는 게 새로 진입하는 사람도 수요지만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수요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자, 부산도 볼까요? 부산도 모자라. 그죠? 부산도 모자라. 자, 부산도 모자라. 근데 지방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 분양가가 지방은. 근데 너무 비싸면 앞으로 공급이 모자라도 올라갈 여지가 없어. 그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대구도 지금 이제 공급이 모자라. 앞으로 과거에 공급 물량은 엄청났지만 앞으로는 모자라. 공급이 모자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대표해주는 거야. 자, 인천도 모자라. 전국적 이게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야. 자, 광주는 괜찮아요. 그죠? 광주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역시 29년도에는 모자라. 자, 그 다음에 대전은 지금 물량이 많아요. 27년까지 많아. 대전은 이건 많이 졌어요, 그동안. 자, 울산
자, 울산도 조금 모자라. 그죠? 많이 모자라진 않아요. 많이 모자라진 않아. 지방은 뭐 이 정도면 또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세종. 세종은 물량이 하나도 없어. 26년도에, 25년도에 올해 1035가구 입주하고 26년부터 29년까지 입주 물량이 제로야, 제로. 제로다. 자, 그 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괜찮아요. 물량이 있어. 여기 뭐 청주에 물량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뭐 경남 하나 찍어볼까요? 자, 경남도 모자라. 자, 이런 지역에서도 모자르는 거야. 그죠? 그동안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33%, 서울은 128가구.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어. 전세가 월세로 바뀌니까 전세 가격이 더 올라.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만큼 공급 물량이 모자르니까 월세가 잘 나간다. 잘 나가니까 월세가 잘 나가니까 결국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대 수요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1,664가구, 8월보다 33% 감소했다. 자, 수도권도 한 41%가 줄었다. 그죠? 줄었다. 자, 그런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죠? 사고가 나면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강화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이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럼 건설 비용이 더 증가하고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분양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의 아파트 전국 평균 가격이 14억이라는 거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까지가 있는데 상위 20% 전국의 평균이 14억. 그 다음에 서울은 상위 20% 가격이 32억.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우리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그죠? 너무 비싼 건 사실이야. 자, 이렇게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급등을 했다. 결국은 아파트의 공급이 모자르다는 거죠. 뭐겠어요. 그죠? 공급이 모자르다는 거야. 자, 지난 3월에 13억을 돌파한 지 5개월 만이다. 5개월 만에 14억을 돌파한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KB 대출로 매수된 아파트 중위 가격 9억 7천만 원. 자, 9억 7천만 원이 중위 가격인데, 자,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소득이 평균 9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소득이 평균 9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서울에서 10억짜리 집을 사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평균 소득이 9천만 원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유동성은 계속 풀려.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어디서 풀리냐면, 결국은 미국의 달러를 풀면 유동성이 풀리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가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수출을 잘해서 들어오고, 근데 미국은 돈을 계속 풀잖아요. 그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인플레가 일어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고,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인구는 감소돼. 그죠? 인구는 감소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건설 단가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건설 비용이 올라가는 포지션 중에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 모자라. 공급이 모자르잖아요. 지금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공급은 모자라. 그런데다가 모자라다는 게 전국적으로 모자란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는 우리 인구가 더욱더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해. 근데 서울 수도권은 공급이 더 모자라. 그죠? 그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폭등할 이유밖에 없는 거야. 폭등할 이유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라고 좋은 주택 사고, 서울에 집을 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깨달아야 돼.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요. 유동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금리도 계속해서 떨어지잖아. 이번에 미국도 금리 내렸고, 유동성은 떨어지고 현금은 계속해서 넘쳐나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수출 잘해서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 팔아도 서울로 가고 있다. 그죠? 다 서울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잘 사지를 않는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만 산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만 산다. 그런데 서울의 공급 물량은 알다시피 완전히 급감을 하고 있다. 뭐 이거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뻔하다. 남은 건 폭등밖에 없다. 언제 어떻게 폭등할지 모르지만 그런데다가 전세 물량도 급감을 하고 있다. 전세 물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세 가격, 월세 가격도 폭등할 여지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